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배당 요구는 무엇이고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들은 어떤 채권자들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어떤 채권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매각대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행 민사집행법을 보면요. 국법상에서 취하고 있던 대금 지급 기일 제도를 폐지를 한 거죠. 국법상 대금 지급 기일 제도는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 기일이 1월 31일로 정해지게 되면 이 대금 지급 기일은 그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리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대금 지급 기일 그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인의 지위에 매수인 지위가 불안정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신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제도로 바꿔버렸죠. 자, 그렇다면 현행법 하에서는요.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이 되면 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대금 지급은 통상적으로는요. 금전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이 금전은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압 수표는 현금에 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납부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납부할 잔금은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죠. 왜 그러냐면 보증금은 매수 신고할 때 이미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은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사실상 잔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 입찰인은요. 한 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공동 입찰인 전부 다 이 대금을 납부했을 때 대금을 납부한 효력이 있고요. 만약에 공동 입찰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전체가 납부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겠죠. 자, 이 사례를 보면 지금 갑을이 공동으로 매수를 했는데 갑은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을 납부를 했고요. 을은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잔금 납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입찰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 공동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액 납부 신청이죠. 자, 이것은 실무에서 활용도가 꽤 큰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이 A가 이 부동산에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 A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죠. 자, 매수 신고인이 됐다면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5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자, 배당할 금액이 3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5억이라는 대금을 납부를 하고요. 법원에서 3억을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A가 이 매각대금하고 배당받을 금액의 차액이 2억이죠. 그래서 2억만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액 납부 신청이고요.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상계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은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됐는데 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조금이라도 배당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과 배당액과의 상계 신청을 인정한 것인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이 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매각 결정기일이 지나가지고 상계 신청서가 들어온다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무상 매각 결정기일까지라는 것이 우리 실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촉박하죠. 그러나 우리 법 규정이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차액 납부 신청, 즉 상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